여러분의 계좌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김나연입니다. 자, 5월에 두 번째 시장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튿날 문도 열렸습니다. 자, 어제 공매도 재개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오늘도 불안감의 시장 지켜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첫날에만 공매도 물량이 1조 원 넘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코스피가 0.5%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3,11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낙폭이 큽니다. 어제 2%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 지금 이 시각 2% 가까이 떨어지면서 94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한 달 동안 부지런히 1,030선까지 올라갔는데 이 한 달간의 상승분을 일주일 만에 전부 반납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한 208개 정도, 내리는 종목이 1,156개로 거의 4배 가까이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자, 공매도 재개 이후 크게 타격을 받았던 제약 바이오주들 어제는 정말 낙폭이 컸고요. 오늘은 그래도 좀 종목 내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크게 빠졌던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은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신풍제약은 어제 역시 폭락을 했는데 오늘 좀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다시 한번 하락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섹터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2차 전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평가 논란이 늘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종목들도 낙폭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형 3사 종목들이 우선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소재 부품 관련주 내에서도 좀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은 철강 중소형주, 어제는 또 철강주들도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중소형주 위주로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릅니다. 그리고 비료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태한 시장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을 또 굳건히 그 방향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내 종목은 영 안 오른다 하거나 가지고 있는 종목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종목에 대한 궁금증, 가려움을 또 속 시원히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꼼꼼한 종목 처방전을 내려줄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시장 너무 힘들잖아요. 네, 오늘 정말 꼼꼼한 전략을 세워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으면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종목 사연 접수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자세하게 전략을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고요. 자, 방송이 끝나고 오늘 같은 시장은 정말 전문가랑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잖아요. 노란 톡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사연을 받으면서 수익률 리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진 전문가가 이 닥터스탁을 통해서 제시해드렸던 시크릿 공략주 수익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정진 전문가 공략주 현황입니다. 삼연철강 무려 10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목표가 가뿐히 도달을 했습니다. 테스 20%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목표가 도달했고요. 문대철강 마찬가지로 76%가량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도 63%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 30%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동양팔 20% 수익률을 내면서 목표가에 도달했고요. 에비세미콘 지금 13%가량 무난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현대 BNG스틸 일주일 만에 무려 38% 수익률을 내면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수익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두 자릿수 수익률 거뜬하게 늘 내고 있는 정진 대표의 종목들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삼연철강입니다. 삼연철강은 2월 25일에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수익률이 96% 달성했습니다. 사실 포트에 이 종목 하나만 있어도 정말 10종목 부럽지 않은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었는데 자, 오늘도 지금 5%가량 수익률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건가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네, 아무래도 철강, 철강 중소형주도 지금 대세적으로 거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대부분 지수 하락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격하게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철강 섹터는 어저께는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지만 오늘 하루 만에 바로 그 차익 매물들 하락폭을 좀 단숨에 만회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삼연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연철강도 어제의 낙폭을 오히려 좀 상승하면서 더 크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전 고점 부근까지 지금 오늘 9,000원 이상, 9,300원 이상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로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2월 거의 마지막 주 이 방송 에서 시크릿 공략주로서 제시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연철강이 4,800원에 진입 라인을 설정해 드렸었는데요. 거의 일주일 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인 5,400원을 좀 돌파 보이면서 거의 일주일 만에 1차 목표가를 도달했는데 그 추세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좀 지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 보이다가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4월 27일부터 거의 또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연속적으로 보이면서 2차 목표가였던 7,000원까지 지금 돌파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무려 96%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강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 수익이 굉장히 또 높게 평가가 되면서 그러한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모두 빠질 때 철강이 지금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진입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한참 동안 좀 차익 매물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금 한두 달 뒤에 재공략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너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리하게 단기적으로 좀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손절가를 좀 짧게 설정하시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철강주입니다. 문배철강 볼게요. 자, 이 종목은 3월 11일에 공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역시나 오름세를 보이면서 76%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정말 대단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네, 아무래도 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많이 또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철강 섹터이다 보니까 제가 또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철강 중소형주 2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왜냐하면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도 오를 뿐더러 재고 자산에 대한 또 기대가치도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철강 섹터 공략을 강조드렸고요. 그 중에서 지금 몇 종목을 좀 딱 공략주, 시크릿 공략주로 제시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지금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로 문배철강도 마찬가지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게 3월 11일이니까 요 날이었습니다. 요 날에 시크릿 공략주 오전 10시 방송이었죠. 그때 제가 그 시간대에서 시간 장중 상황에서 그 가격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때가 3,750원 이렇게 호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거의 한 2주 동안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거래량도 많지 않고 굉장히 답보한 흐름 보이다가 결국에는 3월 말부터는 굉장히 2주 뒤부터는 점점점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강세가 이어졌고요. 한 달 만에 무려 76% 가까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때까지나 마찬가지로 철강 업황 호주에 따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또 신규 공략을 해도 되냐고 질문을 주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좀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셔야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마찬가지로 현대 BNG 스틸 철강주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이 시간에 제시를 했거든요. 그날 정말 좋은 자리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쭉 오르다가 며칠 뒤에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한 2거래 연속 조정이 살짝 나오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은 특정 섹터의 이제 종목을 공략해서 잘 올라가면
뭐 제약바이오주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을 철강주의 아버지다라고 불러드리고 싶어요. 어쩜 이렇게 잘 올라갑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철강 섹터 위주로 좀 많이 공략을 했던 게 지금 굉장히 또 많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반도체 장비나 또 그 전에는 굉장히 또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많이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굉장히 빠르게 좀 많이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 BNG 스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철강 섹터 그나마 좀 아직 덜 오른 종목이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 단기적으로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을 하면서 시크릿 공략주로 제가 준비해 갖고 오면서 많이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말씀드리고 좀 민망하게 3일 만에 상한가를 가면서 30%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그 방송 시간대가 딱 요 자리였어요. 딱 요 자리였기 때문에 그때 막 시간 중에 장중에 뭐 2만 원, 19,900원, 뭐 21,1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 뭐 2만 원이면 지금 가격으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났다가 바로 3일 만에 상한가를 갔었고 이틀 만에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 날 추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 2차 목표가는 제가 28,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300원 약간 모자란 이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올 한 해 쭉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실적 모멘텀들이 충분히 철강 업체들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했어도 차익 매물 나오더라도 이걸 소화하고 다시금 충분히 실적 모멘텀에 맞춰서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러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님의 실력이 돋보이는 게 삼연철강이나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철강주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종목을 제시했기 때문에 놀랍고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철강주를 줄줄이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종목을 제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때 이제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철강주에 있어서 아버지라 불릴 만한 실력을 가지셨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 값은 앞으로 뭐 계속 고공행진할 거라고 하니까 일단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고 이들 종목이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 리뷰를 보니까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화면으로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닥터의 도트 시크릿 종목입니다. 오늘은요 글로벌 경기 회복의 곡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죠. 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원재료가 상승에 따라서 제품 가격도 상승하는 만큼 코로나 백신 확대 속에 경기 민감주가 부각된다는 모멘텀과 함께 관련한 수혜주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 12시 30분 닥터의 도트에서 이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곡물 관련주인 것 같아요. 요즘 닥터스탁에서도 자주 거론이 되는 섹터기도 해서 오늘의 공략주도 놓치지 마시고 꼭 잠시 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시장 키워드 전문가님 어떤 키워드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시장 키워드는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그 여파가 좀 지속되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만이죠. 공매도가 사실상 어제부로 좀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재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스피 200개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150개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 재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을 중심으로 코스닥의 비중이 높은 제약, 바이오, 말 그대로 굉장히 강한 급등세, 기대감에 따라 급등세를 보여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에도 낙폭도 하락폭도 굉장히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코스닥의 지수 흐름이 비슷한 흐름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좀 타격을 받았지 않았나라 좀 판단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 총 규모 금액이 좀 1조 1,000억이 넘어가는 굉장히 좀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나왔다. 공매도가 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22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공매도 거래에서 제외된 종목 코스피 4종목과 코스피
코스닥 15종목 포함해서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요 공매도에 관한 이슈가 좀 당분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시장 이슈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공매도 이야기를 지금은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공매도 재개 충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이게 계속 갈 거라는 보장은 없죠. 어디가 좀 더 이어질지 보셔야겠고 지난 2009년, 2011년 이후에 공매도 재개됐을 때는 최대 낙폭이 5에서 6%가량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코스피 지수 한 3,000선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은 어떤 업종 키워드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업종 키워드 모든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두각을 나타내는 업종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바로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의해서 비료, 사료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해서 그저께였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거의 5일간 국제 연합의 식량농업기구와 같이 화상 회의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식량 안보 농업 분야의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했다고 이렇게 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9개국이 좀 참가했는데요. 세계 식량 계획, 뭐 동물보건기구 등 여러 가지 국제 유관기관도 참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식량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자금률이 좀 낮아진 편이거든요.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이 1999년에는 54% 가까이 했었는데요. 지난 10년 뒤 2019년도에는 45.8%로 좀 많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먹는 식량 절반이 수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곡물들의 가격 상승, 식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에 따른 오히려 지금 가축들의 또 양육하고 가축들을 또 키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사료, 비료들도 또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가격들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국제 곡물가 급등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 비료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도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 키워드로 가볼까요?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종목 키워드는 바로 기아차에 대해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기아차가 4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판매 차량을 신기록을 지금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재차 경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기아의 미국 판매 법인이죠. 여기에서 지난달 미국에서 7만 대 이상을 7만 177대를 판매했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종전에 최다 기록이던 3월에 6만 6,500대를 당연히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해 4월에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121% 급증 판매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자동차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아차를 아무래도 종목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에 미국에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이 종목이 오랜만에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기아는 그럼 계속 봐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무래도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혹은 실적 발표는 말 그대로 좀 후행성인 지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물론 주가도 거기에 먼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이것처럼 계속적으로 실적을 발표한 이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치를 나온 거는 오히려 좀 더 보적으로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이슈는 나왔고 실적은 좋게 지난달에 기록이 된 것이라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키워드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와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노란 톡방에서 이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를 들어가시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256님께서 로보 60% 5,600원 자꾸 떨어지는데 매수 가격까지 올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자, 로보 지금 5,030원입니다. 오늘 121선도 이탈을 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볼까요? 네, 로보 마찬가지로 지금 종목에 따라서 거의 뭐 악재가 있거나 종목에 뭐 재료가 없거나 소멸됐거나 이러한 개념으로서 지금 하락하는 이러한 장세는 아닙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공매도의 재개에 따른 투심 악화에 따라서 좀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장이 다시금 제자리 찾아오면은 다시금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뭐 장비 업체들 혹은 또 로봇 관련주 업체들도 많이 지금 경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업들을 통해서 충분히 주가에서도 크게 좀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반도체하고는 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 빅사이클에 있었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 활성화를 하고 투자를 해서 생산 캐파를 늘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공장 자동화 시스템 이게 바로 로봇 관련주들의 또 주가에 상승하는 견인하는 이런 또 재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락 5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솔직히 시장의 낙폭에 대비해서 이 종목은 크게 낙폭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좀 견고하게 좀 지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좀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좀 소나기가 쏟아지는 걸 잠시 기다렸다가 좀 그치고 나면 다시 금방 제자리 찾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0021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웹젠 45,000원의 비중은 8%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웹젠은요,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에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전문가님 웹젠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매수가 자체가 45,000원이면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거의 매수를 하신 구간인데요. 아무래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에도 대상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또 과열 종목으로까지 지정이 되면서 그만큼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많이 나온 것 대비해서 크게 막 급락을 하거나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다행인 거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8%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후에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신다면 충분히 적정하게 매수 가격도 보유하고 있는 매수 가격도 낮출 수가 있고요. 추후에 대응 전략도 다양하게 세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다소 좋지 않나,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죠. 그 사이에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거기 눈치 보면서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게임 관련주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한한령 해제에 대한 또 기대감이 다시금 불어오면 게임 섹터는 다시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면서 상승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정은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멘텀은 실적을 기반으로 하거나 혹은 중국에 대한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슈가 추후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추후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뭐 25,000원에서 뭐 28,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추매를 고려하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춰놓고 대응 전략을 세우신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 25,000원까지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신 다음 기다리는 전략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바세님께서 삼성 STS 182,300원에 10%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에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179,000원입니다. 뭐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손실폭이 아직까지 그다지 큰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느 구간이 좋을까요? 네, 삼성 SDS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굉장히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거나 크게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요. 하지만 조금 좀 떨어졌다고 해서 조금 조정을 보였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늘려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고 다시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거나 좀 안정화가 된다. 요 공매도 쇼크에 좀 어느 정도 재료가 좀 소멸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다시금 비중을 늘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설정해서 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지금 이거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지금 방송이 실시간으로 매일 24시간 제공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차라리 17만 원 요 초반대까지 오게 되면은 차라리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거기까지 안 온다 싶으면 지금 현재 가격 그대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나쁘게 크게 하락하거나 혹은 또 수익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7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그때가 추가 매수할 적기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9936님께서 응급구조대 부탁해요. MC넥스 사고 또 샀어요. 52,340원의 비중은 13%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은 46,1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부근에서부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MC넥스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어떻게 하면 계속 가지고 가볼까요? 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 모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율주행차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또한 자율주행차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차량용 카메라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제품화하고 현대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로서 솔직히 작년 하반기 올 초에 현대하고 애플카하고 기대감이 많이 있을 때 그때 굉장히 급등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만 원 이하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은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다,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 부근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SSO님, 대주산업 2,300원에 5%, 3,250원에 30% 매도했습니다. 나머지 물량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매수도 잘하셨고 매도도 적절한 타이밍에 일정 부분을 잘 정리를 했는데 이제 나머지 물량 어느 시점에서 매도하면 되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전혀 하락의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도 2%가량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주산업 이번에는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주산업도 사료, 비료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시장이 크게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비료, 사료를 배합해서 만드는 생산하는 제조업체들 혹은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은 견고하게 좀 상승세,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곡물 가격 상승 혹은 식자재,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동반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 부근 여기까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수익 실현하셔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부근 매도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수익을 잘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5222님께서 SD팜 12만 2,300원에 20%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11만 2,300원입니다. 손절을 고민하고 있으신데 사실 손절을 하기에는 좀 아쉬워요, 전문가님. 그렇게 또 손실폭이 크지는 않잖아요. 기다리면 안 될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의료약품 또 뭐 CMO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시금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4월 초부터 지금까지 상승세를 보여오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지금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다, 다 출회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2만 2천 원이면 굉장히 좀 큰 손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절하고 단기적으로 전략을 세우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오히려 보다 현명한 이러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다시 재진입을 하면 되니까 그러한 지금 리스크적인 상황에서 시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해서 리스크를 다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짧은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재공략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니까 요점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손절을 하시고 재진입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님 공주님께서 볼수록 눈썹이 부러운 정진 전문가님, 한국 패키지 5,432원에 5% 1차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는데 2차 매수 가격대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1차 매수를 하고 계속 떨어지니까 또 2차까지 고려를 하고 있으시고요. 우리 별님 공주님은 계속 전문가님 이제 잘생기셨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자, 더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장재 뭐 이러한 관련주입니다. 우유팩 관련해서 또 예전에 뭐 정치 테마주로서 또 부각이 됐고요. 학교 급식, 무상 급식에 따라서 수요가 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택배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포장재 관련 이런 택배 뭐 상자 만드는 이러한 종이 업체들, 제조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보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 패키지 역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많은 상승세를 다시금 차익 매물로 계속적으로 지금 출회가 되면서 좀 약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3, 4개월가량 지금 약세를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오히려 좀 재료가 좀 강하게 부각되거나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재료는 당분간 출현이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매수가가 5,400원이면 한 자릿수 정도의 손실 부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굉장히 공매도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손실 구간이 적을 때 차라리 현금화를 시켜놓고 리스크를 좀 대비하고 추후에 다시 재공략을 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니까요. 요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재진입 공략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한국 패키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2440님께서 한화솔루션 52,765원에 37% 너무 빠졌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44,0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거의 뭐 일주일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한화솔루션 자체가 뭐 PVC, 뭐 합성 수지, 가성 소다 등 이게 화학 뭐 재료들 또 원자재를 만드는 업체이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 실적에 따른 또 기대감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달에 지난달이었죠. 3월달이었죠. 네, 유상증자 소식이 이후로 좀 주가가 좀 많이 약세, 뭐 차익 매물에 대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뭐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크게 뭐 하락세가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아요. 52,000원이면 계속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늘려나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오히려 손절을 고민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났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손절도 타이밍이고 그러한 손절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게 만약에 놓쳤다 싶으면 오히려 차라리 기다렸다가 다시금 눌렸다가 회복됐을 때 이 시기에 다시금 고려하는 게 적절한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위축되고 소나이가 내리고 있는 거 차라리 기다리면서 보유하고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다시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세가 올라올 때 그때 다시금 어느 정도의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좀 유효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역시나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시은구님께서 세은구 MVH 코리아 5,450원에 30%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 조정 끝자락이라도 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4,965원입니다. 주가 차트를 보니까요. 3월 이제 말부터는 쭉 박스권 흐름,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MVH 코리아 이제 조정 끝자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MVH 코리아가 지금 굉장히 한 달 내내 좀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답보 상태고 있는데 하방 압력을 솔직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 3월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거기에 따라 차익 매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어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5,400원이면 대략적으로 한 10% 가까이 손실 중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비중이 좀 30%도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내장 제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기아, 애플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아왔고 상승폭을 받아왔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판매 호주에 따라서 이 회사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압 병실 요거와 관련해서도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음압 병실 굉장히 좀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로서 시세가 분출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좀 3월 달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답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오히려 손절하시기에는 다소 좀 적절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좀 기다려 왔으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인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다시금 실적에 대한 이러한 또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기다리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VH 코리아도 자세하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볼게요. 3347님께서 한미 반도체 37,450원에 20% 자꾸 떨어지는데 매도, 보유, 추가 매수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37,000원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그 부근에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는 이번 1분기 깜짝 실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전문가. 님 어떻게 보세요? 한미 반도체? 네,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 굉장히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모든 증시가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4월 말까지는 굉장히 강세, 상승세가 강하게 불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가가 37,450원이면 거의 최고가 부근 중에 부근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조정이 받으면서 조정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무려 한 달, 두 달 내에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하는 회사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들은 공장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늘릴 수밖에 없는 공장들에 대해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충분히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실적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기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종목을 약세를 보이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는 다소 좀 부담스럽고요.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 다음에
다시금 반도체 산업 전체로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가 들어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오히려 굉장히 유효하게 전략이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서 한두 달가량 기다려 보시면서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서 현금을 좀 유지하고 있어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도 차분하게 종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유튜브로 가볼게요. 제이님께서 게임빌 53,400원에 25% 구거래일 계속 빠지네요. 악재도 없어 보이는데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게임빌 정말 뭐 큰 악재가 없고요. 호재도 없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주들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을 발표했고 다음 주에 게임사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더라고요. 게임빌은 전문가는 어떻게 다음 주쯤 되면 상승 으로 추세를 돌려낼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요. 뭐 코인원이라는 코인 거래소에도 또 지분 투자가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주로서 솔직히 3월달, 4월달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최근에 지금 약세는 아무래도 공매도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에 동반 약세를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3월달, 4월달에 상승한 부분 거의 다 차익 매물로 다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게임 관련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학령 해제에 대해서 또다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유지하고 좀 가져가겠다라고 좀 마음을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실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지금 53,000원이면 거의 최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비중도 25%예요. 적지 않은 비중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때는 마지막 총알을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추가 매수 구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35,000원 요 부근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그렇게 좀 내려온다 싶으면 그때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셔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유효하게 좀 전략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35,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또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이 몰려왔는데요. 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노란 톡방에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이라고만 써서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 공략주 확인하러 가시죠. 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이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주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는 바로 아시아 종묘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에 뭐 현대, B&G, 스틸이 거의 3일 만에 40% 가까이 급등하면서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무기적으로만 이렇게 좀 굉장히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아무래도 투자 판단하시는 데는 참고만 하시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국내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물 가격이 굉장히 좀 국제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아 종묘라는 이 회사는 작물 재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자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종자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 때 농업도 비료, 뭐 사료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대북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주가가 크게 급등한 적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역시 32톤의 가량으로 채소 종자를 지원했다. 네, 이러한 관련주로서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무, 양상추, 쌈, 채소 등 22개의 작물 혹은 100여 가지 넘는 품종 등에 대해서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고품질의 품종을 직접 육성하고 지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배추 등의 기능성 품종 개발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국내 해남, 이천, 김제 등에서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해외에 또 베트남, 인도에서도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가 본격화가 되면서 대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회복도 지금 직접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소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식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 돼지, 닭 이러한 또 가축들을 아무래도 또 키우려면 계속적으로 사료, 비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식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그러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료 비료를 직접적으로 제조하고 생산하는 이러한 회사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특히 사료 비료에 관련해서 나중에 식품 대란이 식량 대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다시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집중을 받을 수가 있고 주가도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때 추가 상승을 노리고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러한 업체들,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밀, 옥수수, 콩 등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때 동사 같은 업체들도 이러한 관련 섹터, 관련 업체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해 갖고 왔고요. 진입 라인 매매 전략을 좀 다시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가격이 7,040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7,040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분봉 흐르면서 보시면요. 7,050원, 7,040원, 그다음에 7,000원까지 왔다 갔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충분히 진입 라인 가능하고요. 7,100원에서 한 6,900원 요 사이에 매수하시면 충분히 좋은 매매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7,700원까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00원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을 때 수익 실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목표가는 9,000원까지 좀 높게 형성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450원 좀 짧게 설정을 해서 매매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아시아 종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노란 톡방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린 오늘 정진 대표와 여기서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이 시각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변동성 장세 속에서 오늘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조선과 철강, 자동차 등 순환매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오늘의 체크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겠습니다. 조선선제와 한국선제 모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선제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4,8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죠. STX 중공업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9거래일째 오름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기관의 매수 2거래일째 들어오면서 빨간불 켰고요. 페노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볼게요. 이 자사주 869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장 시작 전에 공시로 내놨습니다. 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2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국내 4대 그룹 자사주 소각 사례 중에서 이 발행 주식 총수 대비 물량으로는 최대라고 합니다. 9시 30분부터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장중 5.9% 오르면서 신고가 32만 2천 원을 썼고요. 오늘 외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상승분이 반납이 됐습니다. 현재 0.49% 보합권 플레이입니다. 30만 5,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로 인해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를 77%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너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불매운동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장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고점 부근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40만 원에 안착할 수 있을지 좀 보셔야겠습니다. 20% 견조한 오름세를 지켜내면서 39만 9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LG상사는요, 오는 7월 지주사 LX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이 됩니다. LG상사는 신사업을 이끄는 주축 계열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명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째 사고 있습니다. 6% 오름세를 지켜내면서 32,9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힘이었습니다. 네, 닥터스탁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힘든 시장, 남은 오후장도 무난한 성투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